일본의 도쿄에 있는 데이쿄 대학에서 비즈니스를 가르치는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1990년생이 이미 30세입니다. 그죠? 30살이죠. 90년대 북한은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20대인 거죠. 그리고 2000년에 태어난 사람이 이제 20살입니다. 그럼 북한의 지금 청년층들은 어렸을 때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려웠고 힘들었던 기억들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말하자면 1950년대, 60년대 태어났던 사람들이 겪은 경험을 북한은 자기 아버지 세대도 겪고 지금 세대도 겪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그래도 경제가 발전해서 직선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경험을 해서 지금의 청년 세대는 과거보다는 유복한 시대에서 현대 사회가 갖는 계층 간의 갈등, 소외 또는 양극화 사회의 새로운 빈곤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은 절대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죠.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이미 절대적인 빈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문제지만은 북한은 북한대로 한 세대가 다시 반복해서 그런 절대적인 빈곤을 지금의 청년 세대가 어렸을 때 경험한 시대입니다. 그 경험을 한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가치관이 자기 시대, 자기 청년 세대에 유복해졌으면 좋겠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당히 물질적인 추구의 어떤 그런 경도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념과 이데올로기 체계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이미 교과서에 나와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교육받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런 모순이 북한 사회에 있기 때문에 남쪽 사회에서의 경험된 생각들을 북쪽의 청년들과 교류하는 과정만 생긴다면 북쪽 사회도 조금 더 앞으로 나타날 또 다른 문제들을 조금은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을 북쪽이 만들도록 남쪽이 청년들의 교류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 북한은 무언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대상이 아니라 북한도 사람이라는 거죠. 북한에 사는 사람도 사람이고 남한에 사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서로가 주인과 주인이 만나는 거고 그런 면에서 협동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좀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기 때문에 도와주고 지원을 한다는 개념들이 부분적으로는 기능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능인 것이고 전체적인 관계는 대등한 관계죠. 대등한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를 생각할 때도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협동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로 생각해서 벌어진 사업들은 오래 갑니다. 그건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신적 행복을 추구한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진정으로 그들도 발전합니다. 하물며 같은 민족 사이에 같은 구성원 사이에 몇십 년간 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수천 년간의 경험이 있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권에 있는 관계 속에서 한쪽이 다른 쪽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죠. 서로 대등하게 관계를 맺을 때에만 과거의 잘못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이고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의 조금 그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남을 도울 여력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일단 우리가 더 힘들다.
그래서 힘든 사회인데 어떻게 남을 또 그 남이 아무리 친척이고 사촌이라 하더라도 도와줄 여력이 없다. 뭐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든 자연스러운 그 시대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북한 측에서 생각하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한 90년대 이후 한 30년 지난 세월 속에서 항상 다른 나라로부터 또는 남쪽으로부터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이름하에 도움만 받는 그런 경우는 북측으로서도 그건 역사의 발전이 아니죠. 북한은 이미 2000년을 다 아마도 기점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인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부분적으로 홍수가 나거나 할 때는 이제 그런 요청들을 유엔 기관에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을 국가의 대외 정책이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양쪽의 생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시대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연결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거꾸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남과 북 사이의 관계가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차단되어 있는 시대이고 그래서 결국은 안 되는 것을 아무리 구체적인 생각을 해도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 과거의 사례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과거의 사례이고 과거에 적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앞으로의 새롭게 건설하고 만들어 나가는 데서는 거꾸로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경험했을 때 최대치의 사회적 경험 또는 경제적 경험을 한번 나름대로 상상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북한의 변수들을 좀 집어넣어서 가능한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갖는 것이 과거의 사례로 좋은 점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걸림돌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미국의 유명한 이제 학자 중에 베네딕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라는 말을 해가지고 지금도 많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상상이기 때문에 이건 허구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그 말을 쓰고 있죠. 그런데 정작 그 베네딕트 앤더슨은 상상의 공동체라는 말을 쓸 때 없다, 허구다 라는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상상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는 것은 과거에 없었을 수도 있고 현재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미래에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상상은 자유고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는 그래서 걸림돌입니다. 과거를 참고해서 자기 시대에 자기가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만들고 싶은 것을 그냥 만들면 되는 거죠. 상상의 힘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소위 나이 좀 먹었다고 꼰대처럼 말하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따르지 말고 참고로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하면 돼.